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뭘까요? 바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나요? 입니다. 수천 개의 상장사 중에서 나에게 맞는 종목을 고르는 것, 정말 어렵죠. 마치 무한의 선택지 앞에 놓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기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면 남의 말에 흔들리고 결국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 드릴 거예요. 성장주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지금 주가가 비싼 편이고, 가치주는 저평가된 기업이지만 성장 속도가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둘을 제대로 이해해야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자금 규모에 맞는 종목을 찾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산업 트렌드로 유망 종목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전기차, 반도체 같은 미래 산업에서 정말 성장할 회사가 어디인지 미리 발굴하는 방법을 말이에요. 세 번째로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이 직접 나만의 종목 선정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 체크리스트만 있으면 앞으로 어떤 신규 종목이 나왔을 때도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종목을 고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바로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입니다. 이 둘을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성장주가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장주는 말 그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매출이 매년 20%, 30%, 심지어 50% 이상 증가하는 회사들이죠. 예를 들어 어떤 기술 회사가 2020년에 매출 1천억 원을 기록했다면 2021년에 1,500억 원, 2022년에 2천억 원 이상으로 계속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현재 이익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어들인 돈을 다시 사업 확장, 연구개발, 새로운 시장 진출에 집어넣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순이익은 크지 않지만 미래에 엄청난 수익을 낼 거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성장주의 주가는 이런 미래 기대감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PER, 즉 주가수익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PR이 50배, 100배를 넘기도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얼마나 비싸게 평가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이익이 100원이면 주가가 5,000원, 1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치주는 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는데도 주가가 저렴한 경우죠. PR이 10배에서 15배 정도로 낮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되고 잘 알려진 제조업체가 매년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데 산업이 쇠퇴한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떨어져 있다면 이것이 가치주입니다. 현재 이익이 100원이면 주가는 1,000원, 1,500원 정도라는 뜻이죠. 매출 성장률은 연 3%, 5% 정도로 낮지만 현재 벌고 있는 돈에 비해 주가가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두 종목의 특성을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래에 내 돈이 5배, 10배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만약 1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년 뒤에 500만 원, 1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꿈을 품는 거죠. 하지만 이 기대가 외면받으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경영진이 발표한 매출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또는 신제품 출시가 실패하면 순식간에 30%, 40%, 심지어 50% 하락합니다. 성장 기대감이 꺾이는 순간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치주는 현재 이익이 분명하므로 아주 크게 떨어질 확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매년 수백억 원의 이익을 내고 있다면 그 이익의 일부는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돌아가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악재가 터져도 배당 수익만으로도 손실을 보충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정성이 높은 대신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100만 원을 투자해도 3년 뒤에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로 천천히 불어나는 시기입니다. 투자 심리학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장주 투자자는 자주 주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매 순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가치주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접근합니다. 배당금을 받으면서 오래 들고 있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투자 세계에서는 이 두 전략이 번갈아가며 각광을 받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 특히 금리가 낮을 때는 성장주가 폭주합니다. 사람들이 미래의 큰 수익에 베팅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경기가 어려워지거나 금리가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가치주로 몰려갑니다. 여러분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판단해야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다음 강의에서 산업 트렌드를 분석해서 실제로 어떤 종목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특성을 이해했다면
이제 더 큰 관점에서 종목을 찾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산업 트렌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산업 자체가 사양길로 접어들면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했잖아요. 연평균 15-20% 성장했습니다. 이 추세 속에서 관련 기업들은 개별 실적이 좋지 않아도 주가가 오르는 경험을 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기업이라도 쇠락하는 산업에 속하면 주가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PER이 낮고 배당금이 높아도 산업 전체가 매 2-3%씩 축소되면 향후 5년 주가는 크게 오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뉴스와 통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 기술 혁신, 소비자 행동 변화를 추적하세요. 예를 들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면 이는 앞으로 3에서 5년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스마트폰 평균 수명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다는 뉴스는 교체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생활 방식 변화, 규제 환경의 변화, 신기술 도입 속도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환경 규제 강화라는 트렌드를 생각해 봅시다. 유럽연합이 2035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했을 때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앞으로 20년간 전기차 관련 산업이 성장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렌드 기반 투자입니다. 두 번째는 국내외 시장 조사 보고서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마켓 리서치 기관들이 발표하는 산업별 성장률 전망, 시장 규모 예측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5%라면 성숙 산업, 10% 이상이면 성장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죠. 만약 당신이 찾은 업체의 산업이 향후 5년간 연 1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그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만 해도 매출이 자동으로 증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업계 대기업들이 특정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면 그들이 본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동시에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에 수천억을 투자한다면 그 산업은 명확한 성장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IT 대기업들이 인공지능 분야에 연간 매출의 10% 이상을 투자하기 시작했다면 산업 리더들조차 이 분야를 미래라고 본 것입니다. 산업 트렌드를 파악한 후에는 그 산업 내에서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시장 점유율, 기술력, 경영진의 비전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기업들을 리스트업하세요. 같은 성장 산업에 속한 회사라도 어느 회사가 선도하는지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이 성장한다는 걸 알았다면 그 안에서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한 회사와 신생 벤처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트렌드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은 피해야 해요.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알고 주가가 크게 오른 후에 들어가면 높은 가격에 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 초기 단계에서 관심을 가지되 실적과 펀더멘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신기술이 언론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 주목받지 못했지만 명확한 성장 신호를 보내는 초기 산업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산업 트렌드를 활용해서 유망 종목 후보군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후보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증하는 나만의 종목 선정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산업 트렌드를 통해 유망한 종목들을 찾아냈다면 이제 그 많은 후보 중에서 정말 내가 투자할 종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나만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종목 선정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이 호황일 때는 모든 종목이 좋아 보이고 약세장에 빠지면 모든 게 나빠 보이죠.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마다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요리할 때 레시피를 따르듯이 투자도 자신의 체크리스트를 따르면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이런 기준이 없으면 남의 말에 흔들리기 쉽고 결국 손실을 입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항목들을 넣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기업의 기본 건강도입니다. 순이익이 지난 3년간 증가 추세인지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2021년 100억 원, 2022년 120억 원, 2023년 140억 원처럼 꾸준히 커지고 있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이건 회사의 사업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반대로 들쭉날쭉하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 해는 50억 원, 다음 해는 120억 원, 그 다음 해는 30억 원이라면 사업이 불안정하다는 뜻이고 투자할 때 리스크가 매우 크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즉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PER이라는 지표를 쓰는데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같은 업계 평균이 12배인데 한 종목이 8배라면 상대적으로 싸다고 볼 수 있고 18배라면 비싸다고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라는 반도체 회사의 주가가 5만 원이고 주당 순이익이 5천 원이라면 PR은 10배가 됩니다. 같은 업계의 B 회사는 주가 6만 원에 주당 순이익이 4천 원이라면 PR은 15배가 되죠. 이 경우 A 회사가 B 회사보다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보자라면 업계 평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을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가 자본금의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100% 이하가 건강하다고 봅니다. 150%를 넘으면 위험 신호예요. 즉, 회사가 버텨야 할 빚이 자신의 자산보다 훨씬 많다는 뜻이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자본금이 1,000억 원인데 빚이 2,500억 원이라면 부채 비율이 250%가 됩니다. 이런 회사는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파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본금이 1,000억 원인데 빚이 500억 원이라면 부채 비율이 50%로 매우 건강한 상태입니다. 네 번째는 주식 주인이 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 주식의 많은 부분을 경영진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들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가 성장해야 대표이사도 수익을 얻으니까 경영을 성실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반대로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면 변동성이 클 수 있고 경영진의 동기부여가 약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거래량이 충분한가입니다. 하루 거래량이 너무 적으면 언제든 빠져나올 때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거래량이 100주밖에 안 되는데 내가 1000주를 팔려고 한다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투자할 금액을 감안해서 평균 거래량의 10% 이상 되는 종목을 고르세요. 이제 이 5가지를 기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엑셀이나 간단한 메모장에 순이익 3년 증가 추세, 8업계 평균 이하, 부채 비율 100% 이하, 주요 주주가 경영진 또는 기관, 일일 거래량 충분이라고 쓴 뒤 종목마다 체크 표시를 해나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 없이 객관적으로 종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생기면 투자 수익률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 강의를 통해 종목을 고르는 나만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는지 배워보았습니다. 먼저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주는 미래의 높은 수익 성장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반면 가치주는 현재 저평가된 기업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시장 상황에 맞춰 어느 쪽에 집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 트렌드로 유망 종목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바이오 같은 메가 트렌드를 파악하고 해당 산업에서 선도하는 기업들을 분석해야 합니다. 뉴스, 경제 뉴스레터, 기업 실적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만의 종목 선정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무 건전성, 성장성, 밸류에이션, 경기 사이클, 리스크 요소 등을 항목화하여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감정적인 투자 결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의 투자 성공률을 높이는 든든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강의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포트폴리오 구성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